오늘 영상에서는 헌법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헌법이 이게 법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요. 우리 행정학과 수업에서도 헌법하고 행정법이 같이 있는 학과가 있고 이걸 같이 배워야 되는 학과가 있고, 어떤 학과는 행정법만 있는 학과가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헌법하고 행정법이 다 있어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냥 최소한 3학점 3학점씩이요. 자, 오늘 설명할 부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도 돈, 재산, 경제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헌법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헌법에서 토시 하나 틀리고 토시 하나 달라지고 글자 하나 빠지고 들어가고가 그 아래에 있는 무수한 법률과 명령과 규칙, 조례 등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어떤 변화는 굉장히 큰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 10조에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조항 하나 덕분에 우리나라의 복지, 보건, 노동, 인권 이런 분야가 잘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법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와 일반 개인, 시민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반드시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 아니다 등등을 판단하는 게, 결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10조 아주 중요한 규정이고요. 행복추구권. 그 다음에 23조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네 돈, 너 돈 보장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요. 자,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사회에 어떤 큰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어긋나지는 못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자, 그리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일반적인 국민적인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위는, 그렇게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요새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공공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보상은 법률로 정할 수 있고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된다. 자, 여기서 좀 초점을 드릴 건 정당한 보상이죠. 이게 만약에 헌법에 최대한 보상하여야 된다 그러면 정말 최대한 보상해줘야 돼요. 정당한 보상은 법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문구가 최소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정부는 싼 값에 수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34조. 자, 34조인데 글쎄요, 여기 이제 이 조항은 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울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노인, 청소년, 여자,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재해로부터 예방한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복지, 재난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35조입니다. 35조 3항이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노력해야 한답니다. 자, 좀 더 강조하는 건데, 주택개발정책의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말하는 청년주택, 행복주택, 공공주택 같은 경우 전부 다 주택개발정책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된다. 모든 국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은 임대주택, 공공주택, 청년주택, 뭐 신혼부부 주택 등등등으로 자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뭐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거나 뭐 노력할 수 있다 뭐 이런 단어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뭐 돈 없으니까 남이 하지 뭐 야 뭐 그래 요번엔 뭐 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헌법에 명시가 된 이 한 줄이 때문에 정부는 뭐가 어찌됐든 간에 주택 개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굉장히 무거운 얘기기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36조 2항, 36조 3항입니다. 죄송합니다. 36조의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건 방역이잖아요. 우리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어쩌건 저쩌건 간에 전부 뭐 백신도 접종하고 뭐 격리해서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릴 건데. 자, 그 다음에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진다. 자, 다시요.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납세의 의무. 자, 그래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뭐 등등의 나름대로의 법률에 따라서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례, 명령, 규칙 이런 그 하위 법률에서는 함부로 세금, 자, 이 국세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해당될 수 있는 법률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당신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요게 굉장히 큰 조항이에요. 자, 그리고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죠. 납세의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과할 수 있는 게 52조예요. 52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데 교수님 이게 왜 예산하고 관련된 건가? 여러분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자 각종 그 돈에 관련된 법률 그 안을 국회의원도 제출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정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갑자기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럼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헌법이라는 게. 한 글자 바뀌고 한 글자 바뀌는 게 너무 심하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제54조. 자, 이건 다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우리 배워야 되니까. 자, 예산안, 그리고 회계연도 실시될 때까지 뭐뭐뭐 할 수 있다. 자, 제55조. 자, 계속비. 제56조. 우리가 요새 많이 뉴스에 나오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57조. 국회는 자, 정부의 동의 없이 뭐뭐뭐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58조 국채의 모집. 자,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여러분 그 세율이 1%에서 1.5로 또는 1%에서 0.5로 약간 오르고 내리는 거에 울고 웃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런데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61조. 자, 61조. 아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지금 이제 9월 둘째 주니까 이제 추석 이후에 국정감사를 할 수가 있죠. 국정감사와 조사는 자, 헌법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75조, 제7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뭐뭐에 따라 살 수 있다. 자, 그리고 제76조. 자, 최소한으로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76조 1항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아주 심각하게 자, 뭔가를 해야 될 때 대통령은 고유의 권한으로 재정경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자, 이게 한번 발동이 됐었습니다. 자, 이거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긴급 재정경제명령 처분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크게 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굉장히 드물긴 한데 없는 일은 아니에요. 자,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재정경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89조에 4네 번째 얘기.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정부의 모든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어요.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중요하다고 이건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3조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실제로 이 조직이 있죠. 자, 그리고 제97조에 국가는 회계검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감사원을 둔다.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 감사원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역할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죠. 자, 그리고 제99조 감사원은 매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해서 확인해서 보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의무적인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감사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헌법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그리고 우리 예산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헌법은 얘기할 게 많아요. 특히 제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대학교 때를 비롯해서 법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업을 듣고 제가 약간씩 더 좀 지내다 보니까 행정학을 이해하는데 이 헌법하고 행정법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도대체 왜 정부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그 근거는 어딘가에 법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규정이 있고 어딘가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법률이나 조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볼 땐 여러분이 대학교 졸업하시기 전에 최소한 동영상 강의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요만큼은 그래도 듣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래도 대학교 졸업했는데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헌법에 뭐가 있는지는 대충은 듣고는 졸업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행정학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곳에도 영향을 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